유통 빅3 신세계, 현대, 롯데가 요즘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추워지니까 가열기기 판매에 열을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텐데 전기료가 비싸서 그쪽은 생각보다 관심이 많지 않고요. 바로 중고 상품 거래입니다. 오호. 백화점이 왜 중고를? 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돈 안 되는 걸 할 리 없는 장사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고객 유입 효과입니다. 고객 유입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백화점 하면 아무래도 젊은이들보다는 기존 중장년층이 대부분인데 젊은 층을 이참에 한번 흡수해 보자는 거고요. 실제로 중고 거래를 하게 했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당근 같은 이런 중고 거래에 익숙해 있으니까 백화점들도 그 시장을 노리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한 중고거래, 리커머스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리커머스 시장이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고품에 대한 MZ세대 수요가 커진 만큼 백화점마저도 중고시장 진출을 선언한 거예요. 롯데백화점은 오늘 잠실 롯데월드몰 2층에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인 크림의 오프라인 공간을 업계 최초로 엽니다. 크림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이죠. MZ세대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오호. 크림의 새 공간에서는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드롭존을 운영하고요. 고객들은 크림 앱을 통해 판매 체결된 상품을 택배로 보낼 필요 없이 직접 매장으로 가져와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오도록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울러 인기 한정판 제품을 한자리에 만들 수 있는 쇼룸도 만들었는데요. 한정판 스니커즈,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전시하는 물건을 수시로 바꿔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즉 젊은이들이 한번 오면 또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고 거래에서 당근한테 밀리고 있는 번개장터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서요. 벌써 3호점을 열었습니다. 작년 더 현대서울과 코엑스몰에 한정판 스니커즈 매장인 부그즈트랩, 발음하기도 힘드네.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줬대? 이런 매장을 시작으로 역삼 센터필드에 명품 편집숍인 부그즈트 컬렉션을 연이어 오픈했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 벤처캐피탈 시그나이트 파트너스가 올 초 번개장터에 투자를 했고요. 신세계는 이커머스 플랫폼 쓱닷컴을 통해 8월부터는 중고 명품관을 선보이면서 번개장터를 입점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롯데도 중고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가장 먼저 침을 밟는 곳이기도 합니다. 롯데는 작년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 300억을 투자하고 지분 94%를 인수했습니다. 롯데아울렛 광교점에 프라이스홀릭, 광명점에 리싱크와 같은 리퍼브 전문 매장도 열었고요. 지난달에는 강남점에 중고거래 형태의 대여 서비스를 더한 클로젯 쉐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9월 신촌점 유플렉스 4층 전체를 업계 최초로 세컨핸드 전용관, 세컨 부티크로 리뉴얼 오픈을 했는데 개장 이후 사흘간 고객 3천여 명 중에 90% 이상이 203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통 대기업들이 기존에는 신경 안 썼던 중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이유, 중고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고 이게 일부 젊은이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만 해도 4조 원 시장이었는데 작년에 24조 원으로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특히나 명품 한정판 상품을 개인끼리 거래하는 시장 규모도 작년에 5천억 원 수준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소비자들도 중고 거래 매력에 점점 더 많이 빠져들고 있다면서요. 이번에 큰맘 먹고 비싼 가격에 가족용으로 텐트를 샀거든요.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제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잘 관리한다고요? 그냥 사용한 후 잘 닦아서 바람 잘 통하는 장소에 보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텐트는 야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바람은 물론이고 강렬한 태양빛에 노출이 되거든요. 텐트에 들어가는 원단도 사람 피부와 마찬가지로 자외선과 비바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텐트 원단이 점점 푸석푸석해지면서 약해지거든요. 아, 그럼 텐트에도 선크림 같은 거 발라주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텐트에 사용하는 선크림이 바로 니곽스 솔라프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는 물론 가림막이나 배낭 등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솔라프루프를 텐트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솔라프루프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텐트를 물로 잘 세척한 후에 뿌려주면서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텐트의 방수는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추가되죠. 저도 얼마 전부터 솔라프루프를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사용법도 유튜브 니곽스 솔라프루프에서 검색하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불진몰에서 구매하시고 특별한 혜택도 받으세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빈티지 감성이 먹힌다고 하네요. 빈티지. 구제 사이트에 빈티지 감성의 옷이 많다 보니 요즘 나오는 패션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힙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다. 이러한 설명입니다. 아, 제 옷장에도 이런 빈티 나는 옷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 빈티 나는 거랑 빈티지는 차이가 크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돈 문제도 있죠. 고물가인데 옷값도 덩달아 올랐는데 옷값에 지출되는 비용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겁니다. 브랜드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대신에 중고 플랫폼에서 원하는 옷을 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백화점마저도 중고 옷을 팔기 시작한 거죠. 무엇보다 옷은 환경과 연관이 깊죠. 뉴각스몰 장재영 대표님이 잊을만 하면 강조해 주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2020년 기준 국내 의류 폐기물은 8만 2천 톤. 패션 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연 37만 톤으로 폐기물 중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호. 이는 가치 소비,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차도 대상이겠죠? 그러니까요. 가끔 세계는 지금이나 이런데 남미 에콰도르 뭐 이런데 폐섬유 산이 있다. 폐기된 옷이 얼마나 많은지 산처럼 높게 쌓여 있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이런 쓰레기 예전 같으면 개발도상국에 몰래 팔고 그랬는데 이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중고 옷 시장 규모가 작년에 5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뒤에는 95조, 거의 2배나 커진다고 해요. 하지만 중고거래 업체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 이유가 뭘까요?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풀지 못하면 더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고거래 업체들이 수익성을 개선해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등 중고거래 업체인 당근마켓마저도 수년째 수익성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회원수는 3,200만, 국민 5명 중 3명이 회원이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7억 원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적자 폭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 35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손실 규모가 너무나 큰데요. 이게 과연 계획된 적자일까? 아마존처럼 이런 계획된 적자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력 사업인 중고거래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당근은 2015년 설립 이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요즘 위축이 되고 있죠.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매출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요. 따라서 적자가 쌓이는 플랫폼 업체의 투자 유치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올 들어 짝퉁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 간 짝퉁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꺾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고거래 업체들 대응 마련에 나서긴 했어요. 번개장터는 정품 검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매자가 정품 검수받기 옵션으로 결제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번개로 보내고 검수팀이 인증을 한 뒤에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거래 대금도 번개에서 보관을 하다가 인증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송금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뒤에도 짝퉁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고거래는 비용, 환경, 편의성 거의 모든 사항에서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명품과 같은 비싼 물건을 거래할 때는 신제품 시장에서와 같은 문제, 즉 짝퉁이나 바가지 이슈가 여지없이 등장하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는 순간 모든 건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썩지 않는 것도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썩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돈만 보고 있는 유통 대기업들이 중고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더 썩게 만들지 아니면 정화를 할지,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